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꽤 들어서까지도 아주 오랫동안 저와 어울리지 않는 가면을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가면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고요. 그 뒤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와 배달로 먹고 살고 있는 53세 72년산 독거남입니다. 서울에서 석사과정을 밟았고요. 졸업 후엔 국내 화장품 업계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청소와 배달을 업으로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대인 기피가 심해지면서 직장 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찾게 된 직업이 청소와 오토바이 배달 일이었습니다. 둘 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사실 우울증이 생긴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그 근원을 어렸을 때 성장 과정부터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중학교 때 얘기부터 잠깐 꺼내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학교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애. 여자 같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다닌 학교는 분위기가 거칠었습니다. 그 시절엔 웬만한 학교가 다 학교 폭력이 너무 자연스러웠잖아요. 학교 생활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려면 둘 중 하나는 속해 있어야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근데 저는 둘 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맞고 다니지 않으려면 뭔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공부를 적당히 말고 정말 잘하면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 맞으려고 공부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맞기 싫어서 악착같이 했거든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맞지 않고도 학교를 다니는 것이 일생일대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중3 때 그 시절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서 치르는 시험. 정신 차려보니 내가 목표로 삼았던 지점에 도달해 있었고 이 정도 성적이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맞을 일은 없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저는 여전히 수시로 회수권을 삥을 뜯깁니다. 여러분, 회수권 뭔지 기억하시죠? 버스 탈 때 쓰던 그 회수권이요. 그걸 반 전체가 마치 상납하듯이 일진들한테 삥을 뜯겼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제 회수권을 뺏어가던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와 절친이었다는 겁니다. 피지컬이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 일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공부를 잘해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구나. 그렇다고 제가 일진 무리에 들어갈 피지컬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서 제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제일 센 애의 편이 되자. 정확히는 그 애의 친구가 되자. 그러면 진짜 안 맞을 것 같았어요. 짱의 친구가 되려면 먼저 내가 그의 눈에 띄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정체성을 속이기 시작하는데요. 일부러 술 마신 티를 내면서 등교하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일부러 걸리고 다른 학교랑 패싸움이 붙으면 무조건 끼어들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일부러 하루하루를 막 살았습니다. 다행인지 뭔지 학교에서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성적과 모범생 이미지 때문인지 몇 번 선처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였나? 어느 날 일진이 다른 일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서기는 건드리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됐다. 잃었다.
성적과 성격을 맞바꾼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이 경험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제 인생에 족족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뭐냐면 나를 속이고 살아야 편하게 살 수 있다. 적성을 따라가는 건 사치다. 조용하고 여성스러웠던 나를 버리고 남자답고 활발한 척, 가면이라도 쓰고 있어야 그나마 인정받는다. 대학에 가서도 회사에 입사했을 때에도 그 가면을 계속 쓰고 살았습니다. 늘 남자다운 척, 활발한 척, 적극적인 척. 진짜 나는 뒤로 숨겨두고 페르소나를 만들어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남들 눈에는 대기업 명함의 안정된 직장으로 보였겠지만 정작 저에게는 숨막히는 일상이었습니다. 업무 자체는 사실 적성과는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런대로 충분히 참아가면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역시 사람 관계였습니다. 상사와의 관계는 저만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팀장의 잦은 폭언, 팀원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말투,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 속에서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요. 일에 대한 성취감은커녕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영혼 없이 껍데기로만 사는 삶, 진짜 나다움을 버리고 그나마 가면을 만들어 쓰고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그 가면마저 갈갈이 찢겨버리니까 이제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내가 점점 세상에서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지니까 아무리 통장에 월급이 쌓여도 마음에 병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즐거운 나를 감추고 척만하면서 껍데기로 살아왔던 그 노력들의 결과가 퇴사였지만 그런 나를 그나마 버티게 해준 건 그 노력들의 대가들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들, 조금씩 불어나는 통장 잔고, 기분 좋은 주변의 인정과 시선,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들. 그러나 이 과분했던 대가들은 애초에 오래 버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전부 한순간에 없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남은 건 4억에 가까운 빚과 우울증,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해준 작고 낡은 임대주택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고 그냥 돈과 주변의 인정만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가 억대의 빚과 우울증이라는 걸 비로소 인식했을 때의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잠깐의 안정 뒤에 나락 같은 실패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다발로 느닷없이 찾아왔을 때에는 그래도 제가 걸어온 길이 틀린 건 아니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여러 번의 실패는요, 제가 천천히 이후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돌이켜 생각해보니까요, 나와 같은 그릇엔 어쩌면 당연히 찾아올 실패였겠다 싶더라고요. 환경 탓도 아니고요, 남 탓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보이는 세상의 조건들에만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성공할 그릇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령 운이 좋아서 성공을 담아냈다 하더라도 금방 또 언젠간 다시 찾아올 실패였겠다 싶은 거예요. 남겨진 빚을 갚아보려고 그동안 쏟아왔던 최선보다 지금 더 큰 힘을 쥐어짜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잘 수습될지조차 알 수 없는 채로 그냥 당장의 발끝만 보면서 버티고 있는 나를 보면 실패를 했더라도 차라리 처음부터 즐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더라면
덜 억울했겠다. 근데 난 행복을 미뤄두는 것이 미덕이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항상 목적지향적이었고요. 지금 행복하지 않을수록 나중에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고요.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쓰지 않고 저축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쫓고 돈을 잃고 또 그 돈을 수습해내느라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누가 그렇게 떠민 건 아니지만 삶을 늘 어떤 숙제처럼 살아낸다는 느낌? 난 이제 그럼 평생 일만 하다 죽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이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걸 인식했을 때가 2015년도쯤이었는데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추천해준 방법 중에 하나가 청소였습니다. 청소가 마음을 치유해준다고 해서요. 제가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이왕 하는 거 한 푼이라도 벌면서 하면 더 좋겠다 해서 시작한 건데요. 지금은 제 엄연한 생계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 때문에 우울증이 없어졌다고는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마음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먼지를 닦아낼 때면 제 허황된 마음을 닦아내고 솔직한 나와 직면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청소가 제 꿈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이 청소일이 저로 하여금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해준 살아오면서 가장 고마운 직업인 건 사실입니다. 내가 버는 월급이나 소득 혹은 직업이나 직장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계처럼 얼마나 많은 것을 생산해내는지가 내 인간 가치를 말해주는 건 아니니까. 소소한 일상만으로도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평화는 곧 찾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려는 연습을 부단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가 유튜브에 올릴 영상들이요, 딱히 특별하고 대단한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누구한테나 있듯이 저한테도 작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있거든요. 그 소소한 일상들, 작은 순간들을 통해 제 우울증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저 자신에게 보내는 하나의 다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우울증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중년의 나이에 인생 이막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가볍게 편하게 바라봐 주시면 전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세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은 하늘이 더 잘 보이는 자리일지도 몰라. 고개를 들지 않아도 어디론가 가고 있는 중이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